저희 5조는 오늘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찬성 1을 맡은 이동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의 개념과 논제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e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무대 활동을 의미합니다. e스포츠 주요 종목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하스스톤 등이 있으며 국제 대회로는 일명 롤드컵이라 불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하스스톤 월드 챔피언십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역 특례란 병역법 제33조 따라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특기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동안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990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20대에 자신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면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문화 스포츠 컨텐츠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e스포츠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체육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찬성팀은 e스포츠 선수들도 다른 스포츠 선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병역 특례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국가, 경제, 개인적 측면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국가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e스포츠 병역 선수 특례를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유튜브의 구독자 수 1위는 게임 방송을 하는 스웨덴인 퓨디파이로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많은 6,500만 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계 인구가 관심을 갖는 e스포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능한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영향력이 결정되지 않고 문화 또는 예술이 행사하는 영향력인 소프트 파워가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e스포츠 산업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면 국민의 관심사를 통합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e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를 통해 선수의 경력 단절을 막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스포츠와 같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체 조사가 있겠습니다. 반대 2의 교체 조사.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위 선양에 기여하기 때문에 e스포츠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국에서 e스포츠가 유명함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e스포츠가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점이 국위 선양에 완전히 연관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이미 한국에 대한 이미지, 높은 인지도가 있고 또한 우리 한국은 종주국으로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시장이 크다는 것만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다라는 말에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유튜브 구독자 수 기준으로 스웨덴 퓨디파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도 이제 유명하고 또 서양에서도 뭐 이제 도타라든지 그런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e스포츠 산업은 전반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e스포츠가 유명한 서양에서도 한국의 e스포츠가 매우 유명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네, 한국이 종주국의 지위로서 네, 그런데 사실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 아시안 게임 e스포츠가 채택된 것이 매우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e스포츠가 스포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측 2에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3분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e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병역법에 어떻게 해석과 취지상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병역법의 해석과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병역 특례를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형평성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 해석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33조의 7에 따르면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한정해서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아시안 게임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부의 입장에 따르면 e스포츠에는 병역 특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 조항상에서 봤을 때 e스포츠를 체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e스포츠는 신체를 사용한 운동이 아니고, 또한 그 e스포츠의 특성상 사적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체육의 순수성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체육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 e스포츠의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의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병역법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33조에 따르면 그 취지가 국위 선양한 인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국위 선양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재를 보호해야 되는지, 인재 보호의 필요성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위 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는 그 관심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관심도가 너무 특정 집단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그리고 남성이라는 특정 연령대, 그리고 특정 성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시안 게임에서 비인기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보면서 쉽게 배우고 같이 즐기고 응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e스포츠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시안 게임 시청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e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경기의 결승전 시청률을 확인해 보면 SBS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1.4%, 이날 중계했던 모든 종목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중계상의 어떤 멘트나 중계상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기고 응원할 수도 없는 종목에서 우리가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체 조사가 있겠습니다. 나와 계시고요. 한성특 2를 교체 조사.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그 e스포츠가 그 군 면제, 그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시범 종목 때문인 것으로 기사에서 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방부에서 그 입장을 표명할 때 e스포츠 종목이 시범 종목이냐 정식 종목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별개로 e스포츠는 병역 혜택에 그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를 이제 스포츠로 보기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스포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멘탈 스포츠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e스포츠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이제 체육의 정의를 신체를 사용한 운동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체를 사용해서 운동 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를 활동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체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스포츠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어떤 기업체에서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닌데, 이 경우에는
그 순수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선수가 진행됩니다. 자, 이어서 찬성 2의 인론입니다. 시간을 3분입니다. 네, 저는 찬성 측 두 번째 인론으로서 인론 1에 덧붙여서 e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근거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과 선수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e스포츠 선수의 병역 특례는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잠재력도 높은 산업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조사 업체 뮤즈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e스포츠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연평균 27%로서 다른 일반 스포츠의 시장의 성장률인 3%보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시장 규모뿐 아니라 관심도도 메이저 스포츠 대회 못지 않습니다. 2017년 롤드컵 시청자 수는 4,300만 명으로 이는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시청자 수보다 300만 명이나 많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온라인 게이머는 무려 2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성장, 대규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롤드컵은 6년 연속 한국이 결승에 진출했고 5년 연속 한국이 우승했으며 3년 연속 한국팀끼리 결승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스포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태권도입니다.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e스포츠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자 그 실력은 세계 1등입니다. e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병역 특례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e스포츠 시장을 지금보다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나 선수 수명이 짧은 e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특례란 선수 개인의 삶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e스포츠 선수들과는 피지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지컬이란 게임을 할 때 필요한 신체적인 능력, 즉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 반응 속도, 컨트롤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e스포츠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중요한데 30대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해 피지컬 하락폭이 아주 커집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플레이어의 두뇌와 노화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뇌 인식 기능과 반응 속도는 24세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프로게이머 역시 다른 운동선수처럼 나이가 차면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e스포츠 7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스포츠 선수들의 23.3%가 은퇴 시기 선택 기준이 군 문제 해결이 급박해지는 시기라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에게 병역 문제는 은퇴를 결정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또한 e스포츠 선수들은 은퇴 후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도 어렵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게임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다른 생업을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프로게이머는 요리는 10년 하면 장인이 되지만 프로게이머는 퇴물이 된다라는 말로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역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선수에게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며 병역 특례는 선수들에게 사회에서 전성기를 보낼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e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네,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e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e스포츠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조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e스포츠 시장의 성장이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아시안 게임의 해당 종목 중에 우리나라 게임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 e스포츠 시장, 우리나라 게임이 속해있지 않은 e스포츠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네.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요? 그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은 없지만 그 굳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을 넣어서 그 만든 기업이 이득을 받는 거 그걸 빼고 생각하더라도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선수들이 활약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세계 뭐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 대회에서도 병역 특례를 바탕으로 더 활약할 수 있고 또 은퇴 군대를 가지 않으면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감각을 유지해서 코치나 어떤 우리나라 산업적인 e스포츠 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스포츠 전체와 e스포츠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를 어떤 하나의 종목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e스포츠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번 아시안 게임에 적용되었던 하스스톤이나 클래시 로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은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시안 게임 종목에 채택됐다면 그냥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대 2의 의견입니다. 네, 이어서 반대 2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의 병역 특례는 예체능계 경력 단절을 막아 인재를 보호한다는 병역 특례의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e스포츠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e스포츠 선수 중 19에서 20세가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20.3세로 매우 어립니다. 즉 20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e스포츠 선수들이 은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 활동이 매우 어린 나이에 그리고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만을 피한다면 e스포츠 선수 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로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만 24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원광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등 e스포츠에 특화된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선수 임요한의 경우 원광대학교 그리고 상명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군대를 연기했고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e스포츠 실태조사 자료에 다시 따르면 프로 선수들이 선수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군대가 아닌 불투명한 진로로 52.5%라는 굉장히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병역은 e스포츠 선수의 경력을 단절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가 가지는 특성상 e스포츠의 병역 특례는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의 반발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아시안 게임에 사행성이 너무 강해 e스포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국제적 여론이 있는 게임 하스톤이 게임 종목으로 채택되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의 경우 이 게임을 e스포츠의 정식 종목으로 인정하지조차 않았던 게임입니다. 거대 게임 회사 등 사적 영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굉장히 큰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가진 굉장히 큰 권한인 룰 변경 등은 아시안 게임 위원회조차 완벽하게 지휘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75, 77, 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종목 선정부터 운영까지 공정성 논란을 만들어내고만 있는 이러한 병역 혜택에서 모두의 이해 및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e스포츠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에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지 의심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찬성 2의 네, 아까 e스포츠 선수들의 평균 연령 말씀하시면서 그 은퇴한 다음에 군대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선수로서 은퇴한 후에는 군 문제가 걸림돌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군 문제가 걸림이 아예 안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사기업이 만든 게임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에서 사기업이 만든 게임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의 영향력이 큰 게임 자체의 기준 사기업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근데 올림픽이 채택했다라는 그 기준 하나만으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e스포츠 선수들 대부분이 중졸이나 고졸 학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대학교에 가거나 대학원 가는 게 24세까지 연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졸이나 고졸 같은 경우 또 다른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기억은 안 나지만 20세 중반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른 고졸 이하 취업자의 경우는 24세까지만 똑같이 연기 가능하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인론이 다 끝났고요. 이분들에게 자유 토론할 수 있는 10분이